어글들은 여전히 잘 못 듣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손녀가 미국에 살던 손녀가 지금 와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손녀가 말을 배우는 걸 보면서 애들은 정말 배우는 데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를 쓰고 한국 사람한테는 한글을 쓰고 이거를 지가 알아서 탁탁탁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영어 발음이 heart라는 발음이 있는데 마음, 미국 사람한테는 heart 이렇게 말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heart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이들은 배우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탁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듣고 말하는 거 듣고 그거로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배우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갖고 막 새로운 거 볼 때는 배우는 속도가 확 일어나다가 슬슬 배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시험도 있고 또 무슨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배우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배우는 거를 대부분 중단하는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 없는 세상에 내가 살게 됐다. 너무 좋았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 끝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는 계속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배우는 것을 끝내버리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셀러던트라고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셀러리면 스튜던트의 약자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인, 학생. 그러니까 학교 끝난다고 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배우는 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 그때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셀러던트 말하자면 직장인으로 뭔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 금방 뭘 생각하냐면 학원 가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하면은 그건 학원에서 항상 하는 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도 이 사교육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학교보다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배우려고 그러면 학원에 가요. 외국어 학원에 가기도 하고 기술 학원, 면허 따려고 그런 거를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뭔가 좀 발전하고 싶으면은 배워야 되겠는데 셀러던트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외국어를 위해서 혹은 기술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거는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많이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사실 내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배우는 거를 넘어선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셀러던트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무슨 면허 따기 위해서 기술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보편적으로 내 삶이 배우는 삶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는 삶 이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거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배우라 이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개미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개미에게 뭐 예를 들어서 배울 게 많죠. 부지런한 거 배울 수 있고 당연히 협동심도 배울 수 있고 인내도 배울 수 있고 저는 개미라는 책 옛날에 그 베르베르 뭐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 솔직히. 근데 개미라는 거 갖고 책 한 권 낸 거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좀 개미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야, 사람인데 내가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배우라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되냐, 이거는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개미 보고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개미는 본능으로 살지 배울 능력이 없어요. 개미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개미뿐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 공부하는 거는 의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의무야. 공부해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구나. 다른 피조물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물론 조금 배우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배우게 되면서 훨씬 더 성장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배울 때 보통 우리가 학원 선생한테 배우지, 학교에서 선생한테 배우고 학원에서도 강사한테 배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특별한 교육 세팅에서 배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한번 성공하겠다. 이거 배울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은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점이 있는 사람 보면은 그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면서 그걸 배우고,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게 또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직장에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윗사람 물론 될 수 있습니다. 뭐 가끔 회사에서 생각하면은 윗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나 생각하면은 그분한테 배울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료들한테도, 심지어는 아랫사람한테도 사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프랑스의 그 교회에 가서 탐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항상 그 교회에 가면 거기 지도자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오히려 지도자보다 젊은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예 그 얘기 들은 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23살짜리 청년 애가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빨리 적었다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어떤 걸 배웠냐는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친구 얘기, 야 23살짜리가 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그 교회는 23살짜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우리 좀 배우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은 뭐 학위를 가진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선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사실 머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성적이 좀 잘 올라가면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것도 머리가 좀 좋아야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는 꼭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가 좋아야 되냐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배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배우려고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배워서 공부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 네, 뭐 그런 요소 있어요. 근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고 또 보고 흉내내게 되고 등등 배우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머리 좋은 사람은 그걸 안 해요. 제가 가끔 저기 우리 옛날에 우리 이런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은 머리 좋은 거가 그 사람에게 장애인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자기가 머리 좋아갖고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봐. 딴 사람한테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윗사람들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웠다고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을 다른 이제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동안 이 말하자면 월급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만으로 그친다면은 이 직장 생활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배울 것 배워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것도 배울 수 있지만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이랜드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모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직장은 학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직장은. 그리고 우리 이제 이랜드 나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랜드를 나와서 지금은 이랜드 떠나 있지만은 옛날에 같이 이랜드에 있던 사람들을 동창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꼭 학교에서 지낸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 비즈니스 엔젤스 코리아라는 이 직장이 일해가지고 돈 벌고 꼭 그렇게 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삶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성숙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직장은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우라. 두 번째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배우는 얘기를 했는데 배우는 게 참 중요하지만 배우기만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배운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죠. 여기 성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지도자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성숙함,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권면을 이 선생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뛰어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이걸 보다가 저 자신을 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예로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조금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다 잘할 거로 생각합니다. 꽤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영어를 제대로 물론 아주 말은 하지만은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있었는데 영어를 저밖에 못하나?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여기 그 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쫙 비교해 보니까 얘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사실 영어 외에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이 착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열심히 영어를 쓰는 동네에서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질 못했으니까 영어의 진보가 하나도 한마디로 잘하질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영역에서 뭔가 좀 성숙하게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일들을 해낸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그런 수준이었던 게 아니에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배운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성장이 없었어.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스스로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게 그냥 비포, 애프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내가 열심히 배워서 어떤 때는 어느 시간부터는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이 뭘 알고 있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배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의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비포하고 애프터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걸 배우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는 이 정도 성숙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알아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아까 말했던 제가 프랑스에 있는 교회를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기를 원해서 데려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배울 게 없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굳이 모시고 갔는데 배울 게 없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났어. 내가 보기엔 아니야. 근데 자기가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배울 게 없네. 그러니까 사실 꽤 돈 들여가지고 연수를 갔는데 아무것도 못 배우고 온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조금 바보 같다.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좀 성장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것이 있냐 이걸 알아요. 그래야지 배울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배워야지, 저것도 배워야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제 정신없이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하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언어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언어가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내가 어떤 다른 영역에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인간관계 부족하다면 그거 어쨌든 그 부분을 딱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우도록 노력하게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제 차이를 보게 된다면 굉장한 일종의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이제 배우고 성장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책이죠. 뭐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책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네. 왜냐면은 이건 너무 쉬워 보기가. 그래서 내가 유튜브 보면서 난 유튜브에서 유익한 거를 많이 보면 되지 않냐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유익한 거 정말 나한테 배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는 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보는 거 제가 뭐 얼마든지 갈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우기 위해서는 유튜브보다는 역시 책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숙, 진보를 나타내라. 이거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건 주로 사람을 통해서 아까 배운다고 그랬죠. 책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움은 신앙 성장.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 말씀 보고 그게 다 필요하죠. 기도하는 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도 결혼한 지가 꽤 40 몇 년 됐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거는 뭐 부부에 관한 책도 읽을 수 있고 세미나도 읽을 수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이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에 관한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보다 내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아내는 이런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여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성장한 걸 보니까 옛날 아내하고 지금 아내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게 있죠. 늙었죠. 그거 외에는 별로 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내가 이런 여자라는 거를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아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내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성경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거. 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교회 생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결혼에 관한 지식보다 중요한 게 아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듯이 신학이나 성경에 관한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그 지식을 갖는 것이 신앙 성장하는 데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신학 공부해라. 성경 많이 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게 바로 신앙 성장의 어떤 목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은 배움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진짜. 그렇지 않다면은 배우는 거가 사실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못 될 정도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이거 저는 학자들에게서 그런 걸 보게 돼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은 건 많아. 그런데 삶의 진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학자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신학교에서 좀 가르치면서 신학교 교수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배우는 게 참 중요하지만 배운 거로 끝내버리면은 꽝이야 또. 왜냐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웠으면은 그리고 그 배워서 깨닫게 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야. 그럴 때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고 있죠. 직장인들도 뭐 회사 따라 다르겠지만 학원 그런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일터에서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거는 정말 내 삶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뭐 긴 얘기를 했는데 셀러던트가 되자. 이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열심히 돼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배우는 사람,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자리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일하면서 또 일도 배우지만 또 일하는 거에 대가로 또 월급을 받고 그걸 통해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기에는 사실은 이 일터의 생활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활하면서 일하고 돈 벌고 하지만은 이곳에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인간 생활에서도 성숙해야 되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진도 좀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